군사 동맹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지만 그래도 전두환은 뭐라 그랬냐? 레이건한테 가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방해를 지금 사실상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이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일본은 안보 무인수차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다 돈을 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100억 달러를 주문했어요. 배짱 노세일 때 끝까지 싸워가지고 40억 달러를 받아냈어요. 아니 그 군사 독재자가 이런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윤석열은 모질이 그냥 아메리카 파이 다 갖다 붙여. 뭘 미국 가서 가져왔어. 모질이 이 소위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미국의 국가 보조금을 발산하면 중국 투자 5% 못하게 되어 있고 완전히 통일해서 이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다가 SKT하고 이 삼성이 투자했던 반도체 공장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이 모든 뉴스 보면 미중 간의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게 지금 우리 삼성입니다. 삼성. 현대차부터 왔잖아요. 바이든 현대차 빼가고. 그러게. 뭘 받아서 반도체 빼가고. 그러니까 호구. 그래도 군사복제를 했던 박정희 전두환 오태훈은 그래도 군대를 운영을 해보고 뭐 불확실한 적의 침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이런 대스테이션도 연구를 해봤지만 이 검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윤석열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미래 경영 능력이 빵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가끔 오시고 만납니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사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평생 검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지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 강국으로 발전된 이 대한민국을 평생 검사하는 사람이 끌고 가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을 사람이 우리가 있어. 우리말도 잘 못해. 둘 다. 김건희여서 둘 다. 맞습니다. 국어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국어가 필요하냐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하니까요. 제가 프랑스에 가봤더니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갈고 닦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섬입니다. 어떻게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인도화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셰익스피어의 글 하나가 영어의 수준을 높이고 자기 언어는 자기 나라의 생명이자 사상과 철학을 담는 그릇인데 그거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말한 이런 무식함이 이를 데 없는 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창피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진짜 국민을 제대로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럼 이제 결론 이제 후반부로 갔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기소 편의와 기소 목적들이 검사가 기소를 하냐면 판사가 재판할 수 없어요. 그래 불고 불기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는 권한이 없어서 검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전시청 제도가 있어가지고 검사가 불기소하면 뭐 하게 되지만 그것도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하면서 뭐했나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검찰이 해가지 당연히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 뭐 박형대 검사도 와 있는데 박형대 검사도 검찰국장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초기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저하고 친구예요. 우리 광주 친구예요. 문무일. 근데 제대로 안 돼. 우리 조국 수석 빼고 그랬지만 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장관을 교수 출신 장관과 교수 출신 이정수를 가지고 이 3,000명의 검찰 조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안경환 서울대 교수, 뭐 박상기 연대 교수를 너무나 시켜가지고 그 생기마보다 더 착하게 생겨가지고 윤석열이 그냥 술자하면 어지간히 눈도 제대로 못 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검찰을 그 조직 능력을 능가하는 이런 검찰을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럴 데 없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그때 대통령 시절에 내려가서 절대 이상적으로 생각 안 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검사와의 대화하고 비검사 출신을 법무장관 임명하는 것 그것은 이상적으로 맞지만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처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 이전한 문제도 중요 문제를 검찰에 남겨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검사들은 중요 하찮은 사건은 전부 경찰에 넘기고 일감은 다 줄어드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1년은 똑같으니까 요새 룰루라고 아마 검사들이 가장 행복한 시대인 것 같아요. 월급 다 받고 일감은 또 경찰 짜증은 경찰한테 다 넘겨버리고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은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검사들이 전국에 한 3,000명 될 겁니다. 3,000명이면 검사 한 명당 수사기관 2명, 고발기관 6,000명 정도 돼요. 수사기관.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변명하자면 저는 권력이 처음에 초기 단계 권력 실세에 들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로 그런다고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돌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시냐. 검사들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자기 캐비넷을 가지고 있어요. 이문정 검사님도 검찰에 그만두지 않게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이문정 캐비넷을 차곡차곡 쌓겠다고 역사의 문제를 낳겠다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2의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수도 나올수록 격려해야 돼요. 이문정 검사 책도 좀 많이 사보시고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꺾이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2의 이문정 검사가 나오도록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검찰이 고소한 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대부분 검찰하고 야합돼 있죠. 야합돼 있지만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 김만배와 이 박영수 간의 관계를 김만배 녹취록 보게 되잖아요. 내 카드 하나 있으면 윤석열을 죽어. 정명한 김만배. 그 녹취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김만배와 이 박영수와 유착 관계를 보면서 검찰과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라 나오는데 법조 출입 기자만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게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면 모두가 약점이 되니까 모든 국가기관은 대언론 공보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기자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게 그 대관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언론, 근데 언론의 이 유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 모두가 1인 방송국을 가질 수가 있는 시대가 됐죠. 네. 저 송영기 TV도 있습니다. 그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네. 이용빈 TV도 있고. 예. 모든 분들이 자기 방송, 자기가 기자 핸드폰이 옛날에 그냥 무거운 카메라 이거 들고 다니는 똑같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가 서로 방송국이 되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뉴스타파, 더 탐사를 비롯한 수많은 진보 이런 유튜브 언론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냥 좋은 뉴스만 보고 앉아 계시지 말고 이거 만들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생각해서 반드시 저는 좋은 기사 나오면 10만 원씩 제가 쏘아줍니다. 나부터 해야 된다. 무조건 거기에 여러분들 있고 가서 옛날처럼 뭐 군사독재 시스템 뭐 돈을 던지고 싸우지 못하죠. 돈 몇만 원이라도 반드시 모아줘서 힘을 모아서 저는 우리들이 자주적으로 조직을 해야 돼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민주주의 지키는 지역에 보는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했던 이 두 분의 말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저도 송영길의 캐비넷을 축적해 가겠습니다. 이문정 캐비넷에 나온 검사들 이름을 쫙 이번에 조민을 기소했던 검사가 이전에 뭘 했는지 쭉 말해주잖아요. 검사들의 이력을 전부 파서 공유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서로 나눠야 돼. 그래서 네가 네 여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검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 김영철 검사, 지금 나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 내가 당신은 끝까지 내가 추적할 거예요. 나를 수사한다고. 아니 검사들은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기소하는데 국회의원들 탄핵 소추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검사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 모든 우리 대한민국 주요 검사들의 이력을 절대 추적해야 됩니다. 다 공유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당신의 행위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죄값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투입된다는 걸 보여줘야 검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인데 김건희가 사실상 48개 계좌를 통해서 수많은 통정 매매 사실을 녹취록까지 확보해서 간접적으로 김건희의 죄의 증거를 도이치모터스 고로스 재판 과정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나는 하나의 검사들의 자신들의 어떤 보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험을 하는 검사들이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이제 이재명 또 어떻게 엮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지금 수사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제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가 지난 년에 무슨 협박을 했고 협박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인은 만약에 조사하게 가면 절대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핸드폰 이의 제출하면 또 안중기로 폐기됩니다. 이 핸드폰이라는 게 나의 모든 프라이버시와 사정을 했는데 이거를 왜 뺏고 있고 지가 시도일도 아니에요. 내가 뭐해서 사는 아하. 검사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핸드폰 없애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주구전을 거리면서 우리한테 그걸 말을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동훈은 비번도 안 알려주면서 정말 내로 나쁘게 정말 금치가 검사도 바뀌니까 왜 그러냐면 이 검사들은 그 최강욱 씨 말대로 일상적으로 반발을 하는 청와대 공직이사 담당에 전화해도 반발로 대답하는 게 검사라는 거예요. 제가 쌀을 검사 시절 먹었나? 제가 2000지점에 검사 시절에 가보면 검사가요 자기가 나이 많아서 뒤에다 이렇게 야 이 자식아 반말로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툭툭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지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검사들은 야 자식이 집어넣어 수사해봐 압수수색해 그럼 파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문재 검사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검사들의 그 철학이다. 나쁜 놈식. 보자마자 야이 자식아 뭐가 너 이 새끼 뭐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했냐 검사하고 싸울 때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송경기는 경찰에 가서 야이 나쁜 놈들아 경찰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같이 잘했습니다. 같이 요기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로 싸우고 당기고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들이 좀 우리를 고문을 합니까? 뭘 합니까? 죽으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께 이영배 의원님 일어나보시오. 이영배 의원님 뭐 나한테 받은 건 아니지. 뭐 윤관석 의원님한테 뭐 300만 원 받은 대상자라고 무슨 언론에 나왔는데 내가 축하한다 그래서 축하한다. 아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니가. 이영배는 사실 제가 아무도 나를 지지하고 제가 사실 계보가 없잖아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때 외롭게 경기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전당대 세번 내내 나를 지지선을 해준 사람이고 유사하고 저기 보고선언한 사람인데 돈 300만 원이 받고 송영기를 지지했다는 게 정말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당대표 출마한 사람 법적으로. 대부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금을 100, 200, 300씩 후원금을 냈어요. 아하. 제 주변에 여의도에 있는 밥집에 밥 산 사람들을 지금 10명 이상을 다 제 친구 후배를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저께도 조사 받고 왔어요. 밥 사고 에이 나쁜 놈들아. 윤석열 대통령이 송지검장 한동훈 본부장은 당신들 특수검사들 서초동 주변에 요리집에서 밥 먹은 거 왜 여수는 휘발시켜버렸습니까? 이 휘발놈들 휘발놈들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합니다. 지방에 올라오고 징험다 징해. 아니 그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 고생하다가 밥 사는 걸 가지고 다 조사하고 있어요. 영수증 다 확인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지들 특활비는 겁나게 그래서 처먹었어. 내가 가면 열심히 산다 참 열심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왜 차고넘치는 김건희 주가 조작 왜 소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 법정에는 너부터 물어보려고. 뭐 하는 검찰이에요? 국가라는 게 경제적으로 말하는 국가는 통화 발행 권력, 조세 징수 권력이거든요. 조세를 징수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찍어낼 권력을 갖는 건 경제적으로 국가의 권력입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폭력의 독점체입니다.
폭력을 국가가 법정에서 사적인 폭력을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폭력의 실체가 바로 군대와 경찰과 검찰이에요. 근데 이 국가 폭력이 법에 따라 형평있게 사용되지 않고 적폐는 안 쓰고 반대편만 주기 이게 조직 폭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깡패 새끼들입니다. 양아치입니다. 이런 조직 폭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조직 폭력과 싸우는 게 뭐예요? 밤에 으슥한 데서 조직 폭력과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죠. 내일 낮에 나오면 모든 군중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핸드폰 찍었는데 칼 마음대로 휘둘 수 있습니까? 다 증거가 지키고 지가 나중에 다 처벌받는데 그래서 이 숨어있는 검사들 서초동에 숨어서 자기들이 잠깐 모이는 나쁜 짓거리 하는 놈들. 이번에 세금독자께 허승준 변호사가 하듯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하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씩 밝혀내고 연결하고 분석하고 캐비넷에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 형님 그분들은 싸울 자신 있어요? 네. 우리가 즐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수단이 채찍과 빵이잖아요. 채찍은 공포로 다가오고 빵은 욕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권력자를 이기는 길은 이 공포와 욕심을 이겨내는 건데요. 공포는 뭐냐? 죽을 공포인데 우리 죽을 공포도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 갈 공포잖아요. 저는 요즘에 불을 켜는 거 잡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불을 안 꺼요. 교도소에서 불을 켜고 자야 되니까 제가 감옥 갈 훈련을 하려고 감옥 안 갑니다. 아니 이 그냥 겁이 안 나죠. 내가 부산국시 받을 준비돼 있다 요새. 언제든지 나 잡아가라. 내가 나중에 말로 돌려주겠다. 이런 각오로 싸워야죠. 싸워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다 부족될 각오로 싸워야 돼. 나만 괜찮게 치고 꽁에 대가리 먹고 숨어 있다고 매가 안 잡아먹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송영계. 의원님들 이재명이 잡혀가라고 숨어가지고 이재명이 잡혀가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차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겁쟁이들. 순서를 가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내년 4월 때까지 검사가 매번 하나씩 잡아가라.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3월 안에 또 압수수색했어요. 아니 정말 이번에 박정훈 대령 정말 28년 해병대 장교로 대령까지 왔으면 얼마나 바로 장군되기 직전 아닙니까? 저는 강직한 이 우리를 아니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말이에요. 이 국보수권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게 정말 난 제정신인가 싶어요. 맞습니까?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갑자기 수사회가 되어놓고 그 국보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칙에 따라 수사해가지고 검경대 제1사단장 이 정말 이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를 경찰이 처벌한 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만약에 처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전 해외 대령을 전부 봉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성렬히 잡을 수 있습니다. 모욕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 특전사 출신이나 냈지 이건 뭐 덕칠 이마로 엎어가 되는 사람이 뭐 부동시 군이 시민 차이가 난다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모질입니다. 모질이. 아니 그렇게 덩치도 좋은 사람이 말이죠. 무슨 포병이라도 포라도 나눌 수 있을 덩치더만 그 왜 군대를 안 갔어요? 당구는 잘 친답니다. 그놈 새끼. 가짜 평화, 희미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식간입니다. 지금 이게 쌓이고 있고 이 검사들의 이런 이 위협과 폭력 정치가 무너지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성렬이는 끝났습니다. 저도 떨리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에서 있다가 매일 막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세미나를 듣다가 오는데 그냥 아니 뛰어내려오니까 이런 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속이 상하고 뭐 나만 그럼 괜찮은데 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 괜히 다른 사람들 밑에 끼치고 나한테 도와줬다고 밥 한 끼 산 사람들 검찰에 불려가 조사하니까 막 이거 확
그냥 노래 뛰어보라고 생각해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도 저녁에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어요. 내가 이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성렬이 그놈. 그러니까 자살한다니까. 근데 공무원 자살하면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왜 죽어 이러지만 생각이 들으시죠. 압박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사생활을 다 뒤쳐가지고 창피주고. 나쁜 놈 시키. 제 30대 직원 하나가 지금 결혼해서 딸이 지금 생후 6개월이나 되는 신혼부부인데 아하. 거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야,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수없이 안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정신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와서 안 좋은 사고가 났다면 내가 변호사를 통해 검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권력이 뭐가 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용서하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놈들이 무슨 권력이라는 게 천년만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3년 10개월 정상적으로 가도 그 전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용서는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그런 깡다구를 가져야 되는 맞습니다. 우리 깡다구 좋습니다. 검사로부터 보통 정치인들이 수사를 딱 지명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좁니다, 좋아요. 겁니다. 꼭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주변이 안 되면 다치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시기를 거슬지 않으려고 조용히 인터뷰도 안 하고 조용히 숨어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한 사람들 100여 명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 조용히 있잖아요. 서울국방장 구속된다 조용히 있어요. 정의용 외교부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다 조용히 있잖아요. 노영민 비서실장, 뭐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 한 참고인장한테 700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지금도 기소되고 재판하고 조사하고 이놈의 새끼들구만. 다 조용히 있어요. 저희 개별적으로. 또 혹시 연락 오면 증거 인멸이라고 또 추가 사람들 개인 새끼들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조용히 있어요. 이러면 뭐니? 이러면 뭐니?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근데 제 인터뷰를 검색해보면 저는 파리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했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사태를 내가 수습하겠다. 일관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 내가 이놈한테 왜 협조해? 아니, 나를 주인공한테 칼을 두고 같이 싸워야지 왜 협조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한동훈이는 지 핸드폰 비번 안 했니까 이걸 뺏으라는 검사하고 싸워가지고 그 검사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복직폭행죄로 그 검사를 고소했던 사람이 한동훈 맞습니까? 맞습니다. 깐죽이 한동훈. 이놈의 새끼. 한동훈이가 보여준 그 모험 사례 때 몸싸움으로서 절대 협조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대로 방어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라 이 검찰 독재자가 자기는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협력에 따라서 써먹고 도둑놈들. 만들고 증거를 세금으로 술 처먹고 이 새끼들. 이런 이거를 탈환하는 범죄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이 특수부 검사들에게서는 온몸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절대 참고에 불려가면 이행동 관련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은 녹화를 요구해야 돼요. 녹화하고 녹화. 자기 조사하는 게 녹화하게 하고 협박이나 회유를 하지 못하도록 증거 자료를 남겨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연대해야 돼요. 절대 연대하고 싸우고 해서 저는 해가면 이 마지막 이 검찰공화국의 마지막 불꽃이 이제 사그라지는 그런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끼들. 대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왜 문재인 정부에 그런 기회를 줬는데 바보처럼 그걸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는 반성이 필요하겠죠. 네, 반성해야 합니다. 같이 반성해서 진짜로 다음 정권을 만들 때는 진짜 문재인 그래? 구조적으로 보완해서 제대로 검찰 계획을 하고 그래? 이 밖에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그런 기본을 마치고 몇 분의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한 분도 안 가시네요.
뜨거운 열기 감사드립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광주 시민 분노했다! 윤석열은 각오하라!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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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됐을까요? 여러분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탄핵해야 돼. 열린사회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뒤져버려라. 그럼 민주주의 사회의 적은 누굴까요? 독재 정부겠죠? 우리가 87년에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주 시민들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80년 5월에 좋은 피켓을 광주 나눠주네. 시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렸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 국가 검사가 돌려서 나오고 있죠. 차 빠지면 안 돼. 우리의 열린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저도 하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제가 지지했던 거는 송이가 함께 보시오. 검찰 독재 척결해야 돼 이놈. 송사이다 좋아. 송영길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이와 함께 검찰 독재 똑같네. 송사이다 좋아 좋아. 대한민국의 이 열린 사회를 제대로 회복시키겠다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벤치에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와 함께 제가 사실 감옥에 나가봤어요. 감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87년 유언항쟁을 승리하는 바람에 노태우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제가 감옥을 못 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감옥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랍니까? 예.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광주 시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 독재 비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예, 여기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잘 못할 거예요.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든든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힘으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0년 5월에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이 그랬죠. 예. 시민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찢어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찢어주게 합니다. 전두환.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를 윤석열 검사놈이 되돌려 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렬도 찢어주게 이 합니다. 무능 정권, 부패 정권 끌어내려야 되죠? 예. 예, 저는 겁이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딱 3분만 듣겠습니다. 그 손 앞에 아까 드셨네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네, 짧게 해주시고 우리 고모님 먼저 짧게 해주시고요. 지금 벌써 3분 손 드셔가지고 아하. 3분 하고 하겠습니다. 네, 빨리 말씀해 주시죠.
광주 광산의 평범한 시민 남영진입니다. 구민 대변인 다시 만나게 돼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가 안전하면 승객도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선장의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지도자 기쁨입니까 없습니다. 눈물입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민주당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의 핵심과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다른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제가 조금 다른 이견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대통령도 있었죠. 그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사람한테 양도 많이 얻은 사이다. 그런데 이 두 놈은 천하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13살 놈이 갑자기 서울행 조금 했다고 흐름을 칭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박정희를 부관 자치해서 한강바다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대구가 저렇게 바뀐 것은 공포심리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법살인 민청항력 사건이 그 효심입니다. 그 원인을 민주당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민주당 후보가 박정희